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ITQ 파워포인트 기출문제를 201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4년 6월 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저장할 때 파일의 이름과 저장하는 경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시고요. 답안을 전송하셔야 문제의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안을 작성하실 때에 슬라이드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네요. A4 용지로 꼭 맞춰주시고요. 슬라이드는 총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꼭 1번부터 순서대로 작성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글꼴의 색깔을 검정색, 흰색 보이는 대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슬라이드의 도형에 대해서도 출 형태와 다르게 그림자나 외곽선들이 있거나 없을 때는 감점 처리된다고 하니까 출력 형태를 보시고 꼭 맞춰주셔야겠죠. 슬라이드 번호 작성할 때에는 1번은 생략해라 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에 제목 도형이나 하단의 로고는 슬라이드 마스터를 통해서 작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세부 조건을 보시고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그림을 삽입하실 때에 픽처라고 하는 폴더 확인하셔서 정확한 위치 맞춰주세요. 전체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슬라이드 크기가 A4 용지라고 지정이 되어 있죠. 디자인에 가시게 되면 제일 끝자락에 사용자가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크기를 사용자가 직접 지정하겠다. 와이드 스크린으로 되어 있는 거 A4 용지로 바꿔주시고요. 확인하게 되면 대화창이 하나 뜰 텐데요. 최대화든 맞춤 확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셔서 창을 띄우도록 할게요. 슬라이드를 순서대로 작성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6장을 미리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홈으로 돌아오셔서 첫 번째 제목 슬라이드는 있으니까 새로운 슬라이드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를 콩 찍으시게 되면 미리 레이아웃들이 보일 텐데 2번과 6번의 경우에는 아래쪽에 자유롭게 도형을 넣어야 되니까 제목만이라고 하는 슬라이드를 넣을 거고요. 3, 4, 5번의 경우에는 글자를 입력하거나 표, 차트를 넣을 거예요. 제목 및 내용이라는 형태로 만들겠습니다. 2번 슬라이드 제목만이라고 선택했습니다. 3번 슬라이드 새 슬라이드라는 글자 눌러서 제목 및 내용. 방금 만든 것 똑같은 아이가 필요하다면 글자를 선택하지 않고 위쪽에 있는 반짝이 클릭하게 되면 똑같은 모양이 추가되는 거 확인되시죠? 마지막 6번 슬라이드는 제목만 있는 친구로 골라줘야 되니까 새 슬라이드라고 하는 글자 누르셔서 제목만. 슬라이드는 모두 6장 마련이 됐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슬라이드 마스터는 보기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슬라이드 마스터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클릭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레이아웃들이 미리 만들어져 있는데 제일 꼭대기에서 1이라고 숫자 붙어 있는 친구 요거를 선택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슬라이드 마스터 내용을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에 제목과 하단의 로고, 슬라이드 번호들이 있을 텐데요. 그걸 마스터를 통해서 작업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2번 슬라이드를 보자면 이렇게 목차라고 하는 제목이 도형들 마련되어 있죠. 그 도형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다른 아이들도 계속 똑같은 도형들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 친구 참고해서 도형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거 집어넣는 건 삽입이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도형 넣으실 수 있을 거고요. 아래쪽에 깔려있는 흐릿한 사각형 넣어주도록 할게요. 직사각형을 클릭하시고 클릭 드래그 하셔서 가늘게 쭉 다만 글자들이 살짝 보일 수 있도록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글자를 맨 앞으로 보내기 위해서 선택하기 편하라고 여기에다가 걸쳐 놓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문제지는 흑백이기 때문에 색깔까지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흑백일지라도 흐린 아이와 짙은 아이의 농도 정도는 구분이 가능하니까요. 색깔을 옅은 색깔로 넣어야 되겠다라고 도형의 채우기를 흐린색으로 골라주실 수는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도형을 넣으실 적에
선은 없습니다라고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도형의 윤곽선은 없다라고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평행사변형을 그 위에 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 도형, 평행사변형. 클릭 드래그해서 사각형을 이렇게 얹어줄 거고요. 색깔은 파란색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짙은 색이기만 하면 돼요. 그 아이에 대해서도 역시 윤곽선은 없어요. 도형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니 제목이 밑에 깔려서 안 보이는군요. 제목이 들어있는 상자를 선택하셔서 그 아이가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도형 작업하고 계시면 도형 서식들이 계속 보이고 있죠. 그 중에서 앞으로 가져오세요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맨 앞으로 지정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니 위치가 별로 예쁘지 않죠? 상자를 이렇게 도형에다가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글자에 대해서도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둠의 40, 흰색의 가운데. 글자에 대한 건 홈으로 가시면 됩니다. 글꼴, 도둠이라고 하는 글꼴을 찾으세요. 글자의 크기는 40. 글자의 색깔을 하얀색으로 바꿔줄 거고요. 그 글자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제목에 대한 얘기가 끝났는데요. 하단에 로고도 집어 넣어야 됩니다. 이번 슬라이드를 참고하자고 했으니까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하단에 로고가 왼쪽에 배치가 되어 있네요. 없는 거 집어넣는 건 삽입, 그림을 넣을 거예요. 그림. 내 거 컴퓨터에 들어있는 경로를 잘 찾아가셔야 될 텐데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을 거고요. 그 안에 픽처 들어 있습니다. 로고 1번이라고 해서 ABC 주식회사를 삽입하시게 되면 가운데에 들어오는데 이 아이를 왼쪽 하단에다가 옮겨 놓으시고요. 글자를 넣는 상자 이렇게 침범하면 안 되겠죠. 크기를 좀 작게 줄이도록 할게요. 하단에 로고의 경우에는 배경의 색깔이 투명하게 지정이 되라 라고 언급이 되어 있네요. 회색 부분을 날려주도록 할게요. 그림을 선택하고 계시면 그림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쭉 보이고 있고요. 거기에서 색깔을 투명하게 해주겠다. 밑에서 두 번째 투명색 설정. 회색 부분을 콕 찍으시게 되면 그 부분만 지워지게 되죠. 번호는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이렇게 샵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위치에 대해서도 결과물 보시면 오른쪽에 있으니까 불만 없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를 작업했더니 모든 슬라이드들이 다 그렇게 적용이 됐는데요. 저희는 첫 번째에 있는 표지 디자인에서는 도형이나 로고가 보이면 안 되겠습니다. 제목 슬라이드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슬라이드에 대해서는 배경 그래픽을 숨겨주세요 라고 체크를 하고 나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배경이 들어가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슬라이드 마스터를 닫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하고 나오죠.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배경이 없고요. 나머지들은 다 들어있는 게 확인이 될 텐데요. 다만 이렇게 2번, 3번, 4번에는 번호가 보여야 되는데 아까 분명히 위치가 오른쪽이다 라고 하는 건 확인하고 나왔지만 눈에 보이진 않네요. 삽입에 텍스트 그룹에 보시게 되면 슬라이드 번호를 보일 수 있도록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슬라이드 번호. 하지만 제목 슬라이드라고 하는 첫 번째 슬라이드는 표시하지 않겠다라고 모두 적용하고 나오시게 되면 1번 슬라이드에는 이렇게 번호가 보이지 않습니다. 2번, 3번, 4번에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 아래에 슬라이드 번호가 보이는 거 확인이 되시죠? 전체 구성이었습니다. 표지 디자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선택할 거고요. 문제에 보시게 되면 도형과 워드아트, 그림을 이용해서 작성한다 라고 하면서 세부 조건들이 하나하나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도형부터 넣어 보도록 할게요. 삽입에 도형. 도형을 만들고 나면 이 친구를 그림으로 채워다오 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형을 선택하고 계시면 도형에 관련된 서식들 쭉 보일 텐데요. 거기에서 도형을 채워주겠다. 그림으로. 그러면 나의 파일에서 찾으시면 될 텐데 그림 1번을 선택하시게 되면 바로 채워지죠. 그림은 투명도를 50%로 낮춰주세요 라고 했네요. 도형 서식이나 그림 서식 위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50%의 투명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원한다면 개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맨 끝자락에 있는 서식을 불러내시면 이렇게 서식창이 따로 나오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지를 이렇게 나눠봐야 되기 때문에 창이 좁아서 필요할 때만 열어놓겠지만 여러분들은 계속 열어놓고 작업을 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채워주는 아이를 농도 50%로 낮추겠다라고 하게 되면 살짝 반투명해진 거 확인이 되시죠? 그 도형에는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로 처리도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도형 선택하고 계시면 도형 서식, 여기에서 도형 효과,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워드 아트를 집어 넣어 보도록 할게요. 삽입에 워드 아트, 제 첫 번째 친구를 선택하시고 클릭하지 마세요. 그냥 바로 타이핑 하겠습니다. 글자를 쭉 입력하시고 나면 글자를 쪼르륵 블럭을 잡으셔도 되고요. 그냥 테두리 선을 쿡 하고 찍으셔도 블럭 잡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글자에 대해서는 변환을 시켜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도형을 선택하고 계시면 이렇게 도형 서식이 뜨죠. 하지만 저희는 도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도형에 들어있는 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텍스트의 효과 맨 밑에 변형 가시면 모양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갈매기형 수장. 크기가 좀 작아 보이니까 조절점 이용해서 크기를 적당히 키울 거고요. 글자에 대해서 글꼴이 맑은 고딕에 굵게 라고 되어 있네요. 글자에 대한 건 홈으로 돌아오세요. 글꼴 찾겠습니다. 맑은 고딕에 굵게까진 됐는데 기본적으로 그림자가 들어있죠? 섀도우는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에 반사 효과를 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다시 도형서식으로 건너가시고요. 텍스트의 효과 중에서 반사,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체 반사에 터치라고 하는 아이는 이름을 정확하게 찾으셔야 해요. 세 번째, 그림 삽입하도록 할까요? 삽입에 그림, ABC 주식회사라고 하는 로고 1번을 넣었고요. 가운데 배치가 되는데 결과물에는 오른쪽 상단에 있지요. 크기가 좀 작아 보이니까 크기도 좀 줄이겠습니다. 더불어서 투명한 색깔도 지정하세요 라고 했네요. 그림을 선택하고 계시면 그림 서식이 떠요. 거기서 색깔, 투명하게 해주겠다. 회색 부분을 이라고 선택해서 마무리 짓죠. 두 번째 목차 슬라이드 보도록 할까요? 제목부터 넣겠습니다. 목차. 문제 보시게 되면 도형을 이용해서 목차를 작성한다라고 하면서 글자가 굴림에 24라고 되어 있는데요. 목차라고 하는 건 저희가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제작한 거죠. 요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래쪽에 있는 도형들, 그 안에 들어있는 글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도형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 도형, 밑에 깔려있는 살구색의 도형부터 만들도록 하죠. 길게 드래그해서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도형에 대해서는 선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색상은 옅은 색깔로 고르시고요. 선은 없습니다라고 꼭 지정을 하세요. 삽입에 도형 가셔서 오각형, 채우는 색깔은 짙은 색깔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윤곽선은 꼭 없애주세요. 글자가 도형 밖에 있기 때문에 글자를 상자에다 담아서 표현하겠습니다. 삽입에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 클릭 드래그해서 상자를 길게 만들어 줄 거고요. 글자를 홈 퍼니싱이라고 짧게 쓰겠습니다. 한 세트를 잘 만들어서 몽땅 다 넓게 드래그해서 복사해 줍니다.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르면 이렇게 더하기 단추 보이시죠? 클릭 드래그하면 복사가 될 텐데 삐뚤삐뚤한 게 싫으시면 왼손으로 쉬프트를 같이 눌러주시면 삐뚤삐뚤하지 않아요. 마우스를 먼저 놓겠습니다. 드래그해서 마우스 놔요. 드래그해서 마우스 놔요. 타이핑하도록 하죠. 1, 2, 3, 4. 입력이 다 끝났으면 몽땅 다 넓게 선택하셔서 글꼴 맞춰주시면 됩니다. 굴림에 24.
글자를 다 입력하고 나서 하이퍼링크를 걸도록 하죠. 문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동그라미 1번이 적용이 된 거 보이시죠? 글자를 쪼로록 블럭을 잡으시고요. 삽입에 하이퍼링크. 현재의 문서에다가 링크를 걸 거예요. 문제에 보면 슬라이드 5번이라고 지시가 되어 있죠. 얘랑 연결할 겁니다. 라고 확인. 그러면 글자가 이렇게 파랗게 밑줄 쳐지면서 링크가 걸려 있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그림을 넣으세요 라고 했네요. 삽입에 그림. 문제에서 그림 5번을 가져오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림 5번에 보면 여러 개의 이미지가 들어있는데요. 가지고 와서 요만큼만 잘라주면 되겠죠. 일단 5번 너를 이라고 해서 삽입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림이 일단 들어올 거고요. 그림을 선택하고 계시면 그림 서식이 뜨죠. 그 중에서 자르기라고 하는 메뉴 선택하시게 되면 사방에 깜장색의 칼날들이 생깁니다. 드래그 하셔서 요만큼만 필요해 라고 표현을 해줄 거고요. 선택이 끝났으면 빈 공간을 눌러서 선택 해제 들어서 옮기시게 되면 위치 적절히 배치 가능할 겁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텍스트와 동영상을 삽입하는 슬라이드입니다. 제목부터 입력하도록 할게요. 아래쪽에도 타이핑을 할 건데요.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영문자와 한글의 경우에 너비가 다릅니다. 상자를 서로 다르게 배치해야 되니까 영문부터 일단 타이핑을 하도록 할게요. 영문에 대해서 입력이 다 끝났으면 글 머릿기호를 맞춰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홈 퍼니싱이라고 하는 아이의 글 머릿기호 홈에서 보시게 되면 단락 그룹에 글 머릿기호를 고를 수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화살표 모양 선택했고요. 두 번째 단락의 경우에는 한 발짝 안으로 들어가 있죠. 수준을 낮춰준 겁니다. 얘는 한 발짝 안으로 들어가세요 라고 목록 수준을 늘려줄게요. 한쪽으로 살짝 들어가면서 글자가 작아지는 게 보이시죠? 그 상태에서 기호를 V체크 모양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글 머리 기호는 작업이 끝났고요. 문단에 글자 모양 몽땅 다 블럭을 잡으셔서 둘 다 굴림이라고 하는 글꼴은 똑같네요. 굴림을 찾아주겠습니다. 글자의 크기는 다를지라도 간격이 1.5, 1.5라고 하는 건 같으니까 줄 간격도 1.5로 맞춰주도록 할게요. 글자의 크기는 이제 따로 블럭을 잡으셔서 크기 24 굵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한 발짝 안으로 들어간 이 수준의 경우에는 글자의 크기가 20이라고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상자의 크기를 결과물처럼 이렇게 센스에서 끝날 수 있도록 조절하도록 하죠. 이렇게 하나를 잘 만들게 되면 그 상자를 테두리 갖다 대시면 이렇게 십자가 화살표 보이시죠? 복사를 할 거다라고 컨트롤 키 누르면 더하기 생기는 거 보이시죠? 질질질 끌고 상자를 하나 더 복사합니다. 글자만 바꿔치기 하면 되겠네요. 결과물에서 보이는 소품으로 쯤에서 글씨가 갈렸으면 좋겠네요. 범위를 대강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상자의 크기에 따라서 글자의 크기가 바뀔 수 있는데요. 그렇게 바뀌는 게 싫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상자를 붙잡고 오른쪽 버튼 도형 서식 가시게 되면 텍스트 상자에 대해서 도형의 크기를 자동 맞춤 안 하겠다라고 옵션을 바꿔줬습니다. 그러면 상자가 크든 작든 글자의 크기는 항상 고정이 되는 거죠. 동영상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똑같이 픽처라고 하는 폴더 안에 들어있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미디어 중에서 비디오를 찾겠습니다. 똑같이 픽처라고 하는 폴더에 동영상이 들어있다, 삽입. 오른쪽 상단에다가 배치할 거고요.
비디오를 넣었기 때문에 비디오에 대해서 재생, 형식 수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문제에서는 재생에 관련된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재생 탭을 누르셔서 시작하는 건 자동으로 실행해라. 반복적으로 끝나면 재생을 해라. 라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는 표를 작성하는 거네요. 제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표 모양과 도형 구분해서 세셔야겠죠? 표에 대해서 세 줄에 세 칸이군요. 표를 일하고 아이콘 눌러주시게 되면 몇 줄에 몇 칸인지를 여러분들께서 값 정할 수 있습니다. 행도, 열도 둘 다 3입니다. 확인 단추 누르게 되면 이렇게 구분이 되죠. 조절점 조절하셔서 적당한 크기, 왼쪽에 도형 넣을 공간, 위쪽에 도형 넣을 공간 확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타이핑 하도록 하죠. 글자들을 입력하셨으면 글꼴 맞춰주도록 할게요. 도둠의 18이라고 했습니다. 글자에 대한 건 홈으로 가셔서 글꼴, 도둠을 찾으시면 되겠고요. 크기 18. 가운데에 있으니까 위치 가운데 정렬할 거고요. 위아래에 대해서도 중간에다가 위치 배치하면 되겠죠. 표를 작성하고 있으니까 표 스타일 먼저 적용을 하도록 할게요. 테마 스타일 1번에 강조 6번이라고 했습니다. 표를 작업하고 있으니까 표에 대한 디자인 스타일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표 스타일 1번에 강조 6번이라고 이름을 보시고 정확히 똑같이 일치하는 아이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색상이 알록달록해 보이는데 결과물에는 전체적으로 알록달록하지 않죠? 그건 왼쪽에 있는 머리글 행과 줄무늬 행을 체크 해제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면 결과물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행들의 높이는 드래그해서 이렇게 조절 가능해요. 적당히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도형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 도형. 위쪽에 있는 도형은 두 개를 조합해서 만든 거네요. 사각형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오각형을 얹겠습니다. 삽입에 도형. 색상을 서로 다르게 지정을 하도록 할까요?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몽땅 다 선택해서 왼손에 도움 받습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가면 복사, 질질질 끌고 가서 복사. 글씨를 쓰도록 하죠. 왼쪽에 있는 도형도 같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 도형. 왼쪽에 있는 도형의 경우에는 그라데이션 선형 아래쪽이라고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채우는 거에 대해서도 맞춰주셔야겠죠. 그라데이션을 선형 아래쪽. 도형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누르면 복사할 수 있었죠.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시고요. 컨트롤 눌러서 복사,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세요. 글자들은 몽땅 다 선택하시고 글꼴, 도둠의 18. 색깔에 대해서 언급이 없지만 깜장색이니까 색상을 맞춰주는 게 좋겠죠? 다섯 번째 슬라이드는 차트 슬라이드입니다. 제목부터 넣도록 할게요. 클릭하셔서 3번. 아래쪽에 단추 중에서 차트 삽입이라고 하는 단추 눌러주시게 되면 묶은 세로 막대형이 기본값이에요. 확인하고 나오겠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뜰 거고요. 결과물 보시면서 입력하시면 될 텐데 계열 1번이라고 해서 20년 이상. 항목 1번에다가 2018, 2019, 2020 결과물처럼 이렇게 연도별로 막대가 세워지는 건지 확인을 하시고요. 계열 3번은 필요가 없죠. 이 친구에 대해서는 드르륵 선택하셔서 딜리트 지울지라도 그 공간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공간까지는 남아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모서리에다 정확히 마우스 갖다 대시면 이렇게
화살표 모양 보이시죠? 클릭 드래그 하셔서 내가 필요한 범위만큼 정해주시게 되면 공간도 확보된 게 정리가 될 거예요. 데이터 입력하도록 하죠. 데이터 입력된 창을 쭉 확인을 하시고 오타가 없는지 다시 한번 봅니다. 선 단위 구분 기호는 나중에 한꺼번에 주셔도 되고요. 입력하면서 바로바로 넣으셔도 되고요. 데이터 입력 창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작성에서 묶은 세로 막대형 글꼴이 도둠의 16이고 외곽선이 있다라고 하는군요.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차트에 하나하나를 바꾸는 건 서식이에요. 서식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셔서 테두리를 선이 있습니다라고 깜장색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테두리가 진하게 잘 보이죠?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홈에 가시면 글꼴도 전체적으로 맞춰주실 수 있어요. 도둠의 16 모든 글꼴이 다 도둠의 16으로 바뀌었습니다. 세부 조건을 보시게 되면 제목에 대한 글꼴 다르군요. 차트 제목을 쭈루룩 블럭 잡으셔서 바꿔주도록 할게요. 글꼴 궁서의 24 굵게. 상자에 대한 건 홈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하나하나 바꾸고 싶다면 위쪽에 있는 서식 창으로 가셔서 그 상자에 대해서 채우는 건 흰색, 테두리에 대해서는 어떤 색이다라고 지시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검정색으로 놓도록 하죠. 그림자는 효과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죠. 오프셋 오른쪽. 차트 영역에 대해서 채우는 색깔 노랑입니다 라고 했네요. 차트 안에서 마우스 움직이시면 여기가 차트 영역이구나, 여기가 그림 영역이구나 라고 하는 걸 말풍선으로 보여줘요. 차트 영역이라고 떴을 때 클릭하셔서 채워주겠습니다.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 색깔이 노랑이라고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노란색. 그림 영역이라고 떴을 때 클릭하셔서 채우기 색깔을 흰색이라고 바꿔줄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서식 보시게 되면 리모델링 수요율에 대해서라고 했는데 리모델링 수요율은 주황색이에요. 주황색 막대는 굉장히 작아서 보이질 않네요. 주황색의 이름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차트 계열 종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수요율에 대해서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되어 있는 걸 표식이 있는 꺾은 선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보조축으로도 지시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보조축으로도 체크를 하고 나와야 되겠네요. 확인.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2030 20년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라고 했죠. 2030 여기에서 건축물이라고 하는 요 파랑색 막대 요 친구 하나만 선택하고 싶은데 모든 아이가 다 선택됐네요. 한 번 더 누르면 이 친구 하나만 남습니다.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레이블이라고 하는 게 데이터 값이에요. 레이블 추가라고 하면 값이 이렇게 얹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지시사항은 여기까지인데 결과물이 좀 달라 보이죠? 그렇다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따로 맞춰주셔야 되는데 지나가는 선들이 일단 눈에 거슬리니까 그 친구는 딜리트 눌러서 지워줄 거고요. 아래쪽에 표 모양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표 모양이 안 보이죠? 구성 요소를 더 추가할 수도 있어요. 차트를 선택하고 계시면 이 오른쪽에 차트 요소 추가라고 하는 단추 혹은 차트 디자인이라고 하는 곳에 요소를 추가하겠다라고 어떤 걸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클릭하셔서 데이터에 테이블, 표를 추가하겠다. 범례 표시가 있을 건지 없을 건지 범례 표시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파란색의 막대는 주황색의 꺾은 선은 이라고 표시가 보일 수 있도록 선택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해주고 나면 이 아래쪽에 있는 범례는 필요가 없죠. 지워줄게요. 딜리트. 왼쪽에 있는 주축에 대한 값은 하이픈으로 시작해서 9000으로 끝나네요. 우리는 0에서 시작해서 9000으로 끝나니까
그 값도 다릅니다. 클릭하셔서 오른쪽 버튼 축에 대한 서식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축 서식이 뜰 거예요.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이 9만인 건 맞아요. 천 단위로 구분이 되는 것도 맞는데 표시하는 모양이 좀 다르니까 표시 형식을 누르셔서 표시 형식의 회계라고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하이픈으로 시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원표시는 필요가 없으니까 기호는 떼도록 하죠. 없습니다. 라고 바꿔줄 거고요. 보조축에 대해서도 선택을 하시고요. 최소값이 4.0부터 시작해서 최대값이 7.0까지 보이는군요. 최소값, 최대값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4부터 7까지. 사이사이에서 4.0, 5.0, 6.0이라고 단위가 1씩 늘어나고 있죠. 기본 단위는 1씩 늘어날 거예요. 표시의 형식이 4.0이라고 돼야 되는데 4라고만 보이고 있어서 표시 형식을 보시고 숫자 값에 대해서 소수자리를 보이도록 해주겠습니다.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요. 라고 표시기는 꺾은 선을 보시게 되면 그 표식도 우리 건 굉장히 작아 보이네요. 표식을 선택하셔서 서식으로 가시고 맨 앞쪽에 깡통 콩 찍으시게 되면 선이나 표식, 선에 대해서 표식에 대해서 값을 여러분들께서 수정하실 수 있어요. 표식에는 지금 자동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걸 기본 제공으로 바꿔줄 거고요. 거기에서 형식은 동그라미 형식이 맞지만 크기가 좀 작아 보이니까 크기를 10이라고 키우도록 하죠. 선의 색깔도 뚜렷하게 보이는데 우린 너무 흐리멍텅한가요? 색깔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은 색깔이 실선이지만 짙은 색깔이에요. 라고 하나씩 하나씩 선택하셔서 색깔을 좀 짙은 색으로 바꿔주도록 하죠. 차트에 대한 내용은 끝났는데 도형이 더 추가돼야 되는군요. 도형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 도형. 도형을 선택하고 계시면 도형 서식이 뜰 거고요. 거기에서 스타일, 미세 효과의 파란 강조 1이라고 하는 아이, 이름이 똑같은 아이를 찾으시면 되겠죠. 글자에 대한 것도 굴림의 18이라고 했으니까 홈에 가셔서 글꼴도 꼭 맞춰주세요. 마지막 도형 슬라이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넣을게요. 도형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올록볼록한 느낌이 드는 친구들이 보일까요? 이런 아이들은 스마트 아트를 이용해서 작성한 거예요. 납작납작해 보이는 친구들만 도형입니다. 삽입의 도형. 도형을 선택하고 계시면 도형에 대한 서식이 뜨고요. 회전이 필요하다. 좌우로 대칭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컨트롤 드래그해서 똑같은 도형은 복사해서 쓰도록 하세요. 색상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서로 다른 색깔이다라고 하는 구분 정도는 될 테니까요. 색상은 각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자 모양에 대해서는 도둠의 18이라고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몽땅 다 넓게 드래그 하셔서
글꼴은 맞춰주세요. 도둠의 18. 색깔은 언급이 없지만 다 까매 보이죠? 깜장색으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이 끝났고요. 스마트 아트 넣어보도록 할게요. 삽입에 스마트 아트. 스마트 아트의 경우에는 이렇게 바깥에 점들을 조절하셔야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같이 줄어들어요. 도형 하나하나를 수정하는 게 아니라 전체 크기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아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홈에 가시면 글자 바꾸실 수 있죠. 도둠의 18. 색깔이 언급이 없지만 알록달록해 보이니까요. 스마트 아트 디자인 가셔서 색상은 적당히 변경하시고요. 3차원의 광택이나 3차원의 경사를 적당히 주시면 되겠죠. 3차원의 광택. 한 세트의 도형만 필요한데 두 세트가 마련이 되어 있다면 도형은 지우시면 돼요. 클릭하셔서 딜리트 지워주시면 됩니다. 전체 도형의 크기를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아이들의 글꼴이 도둠의 18. 도형의 크기가 너무 안 맞다면 하나하나 세세하게 수정도 가능하기는 해요. 동글라미 1번 그룹에 대해서 그룹으로 묶어주고 애니메이션 효과 회전 조라라고 되어 있죠. 일단 왼쪽에 있는 친구들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이만큼이라고 넓게 드래그해서 선택합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개체를 그룹으로 묶어주도록 할게요.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창에 가셔서 애니메이션은 회전. 첫 번째 애니메이션을 줬다라고 1번 딱지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도 넓게 드래그 하셔서 몽땅 다 선택한 거 확인하시고 오른쪽 버튼 그룹. 역시 애니메이션 창 가셔서 닦아내기. 닦아낼 때에 방향에 대한 언급도 있네요. 아래에서라고 했으니까 효과 옵션 보시고 그 방향을 위에서가 아니라 아래에서라고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2번이라고 확인되시죠? 전체적으로 작업이 끝났으면 1번부터 슬라이드 쇼를 한번 해보세요. 처음부터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목차 다음으로 잘 넘어가고 있죠. 3번에다가 저희가 하이퍼링크 걸었었습니다. 뿅 찍으시게 되면 5번째 슬라이드로 이동하는 거 확인이 될 거고요. 마지막 슬라이드에서는 애니메이션 왼쪽에 있는 아이가 회전되고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닦아내기에서 마무리가 되는군요.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을 할 거예요. 지시되어 있는 대로 ITQ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파일 저장하시면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저장을 하셔야 완성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2024년 6월달 A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